자, 교체, 탈락, 첨가, 그리고 축약.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쨌든 틀리죠. 네 가지니까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또 이제 그 각각 어떤 세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이 교체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자, 교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프린트 안 부셔도 됩니다. 안 붙이고, 자,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요 내용들만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다 옮기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한자가 저걸 좀 뭐지래? 여기다가 적어. 자, 음절 끝소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느다란 물방울. 자, 요 7가지로만 발음이 나는 겁니다. 일단 뭐 다 알겠지만은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부엌이라고 했을 때 기억의 대표 발음 뭘로? 기억으로. 그래서 부엌 이렇게 발음하죠. 여러분들은 기억과 디귿과 비읍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발음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음절 끝소리도 뭐다? 교체다. 교체.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자, 비음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음이 아닌 아이가 비음에게 영향을 줘서 아니지. 비음이 아닌 아이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 다시 비음이 아닌 아이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이 비음화를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식. 자, 기읍과 디귿과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이 기읍,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응, 미음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자, 기읍과 디귿과 비읍이 자, 리을을 만났을 때 얘네들은 이응과 니은과 미음으로 바뀌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미음과 이응이 리을을 만났을 때 미음과 이응은 그대로인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자, 국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봅시다. 자, 국물이지가 않냐? 기읍과 미음이 만난 거죠. 기읍과 미음. 순서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기읍과 미음 만났을 때 기읍은 뭘로? 순서대로 쭉 오시면 이응이 되죠. 미음은 그대로 미음이 된다. 그래서 발음하니까 국물.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더라. 자, 두 번째. 자, 속리산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속리산이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엔 기읍과 리을이죠. 기읍과 리을. 자, 기읍은 뭘로? 이응으로. 리을은 뭘로? 니은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가시면 돼. 그러면 발음이 속리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자, 종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봅시다. 자, 이응과 리을이 만났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죠? 이응은 그대로고 리을만 니은으로 바뀐다. 종로.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그러니까 뭐 발음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발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내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음으로 하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비음화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어떤 공식인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음화입니다. 유음화. 자, 유음화도 간단하겠죠. 그러면 유음화라고 한다면 유음이 아닌 아이가 유음의 영향을 줘서 유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근데 유음화는 오히려 굉장히 간단해. 니은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리을이든지 또는 앞에 리을이든지. 자, 이런 경우도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할 것이고. 자, 이런 경우도 역시나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하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두 가지 예를 들면 되겠지. 자, 뭐 아까 칼날 하면 되겠죠? 칼날. 자, 니은 앞에 리을. 자, 니은 앞에 리을입니다. 니은 앞에 리을도 이렇게만 발음하면 리을이니까 칼날이 되는 것이고.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신라. 자, 발음하면 신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신라지가 아니라 유음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 잠깐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요 비음화와 유음화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자음동화.
자, 근데 뭐 물론 이제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음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화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용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앞에 있는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앞에의 영향으로 뒤에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순행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행 동화. 자, 반대로 뒤에 있는 아이의 영향으로 앞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역행 동화라고 하죠. 역행 동화. 자, 근데 서로 영향을 줘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서로 영향을 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상호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화의 어떤 방향과 관련되는 거야. 동화의 방향.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뒤에 있는 아이. 뒤에 있는 아이의 영향으로 이 앞에가 지금 이응, 니은, 미음을 바뀌었잖아. 그렇다면 동물 같은 경우는 무슨 동화다? 얘는 역행 쪽에 해당된다는 말이야. 역행 동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서로 영향을 줬네. 다 영향을 주고 같이 바뀌었어. 그럼 얘는 상호가 되겠죠. 종로 같은 경우는 앞의 영향으로 뒤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순행 동화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동화의 방향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다음 자, 정리 다 했으니까 치울게요. 자,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다음에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는 자, 공식으로 따지면 요거죠. 자, 디귿과 티귿이 이나 앞모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야. 자, 우리가 아직 형태소의 어떤 개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나 접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형태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일단 형식 형태소가 조사, 어미, 접사다. 이 조사, 어미, 접사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조사, 어미, 접사를 모르면 문법 연결이 안 됩니다. 문법 연결이. 자, 이나 반모미를 만났을 때 얘네들이 뭘로 바뀌는 거?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 자, 요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해돋이 이런 단어가 있죠. 그죠? 자, 해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자, 지읒과 이가 만났으니까 뭐가 되죠? 해돋이.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다. 아주 간단하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이 국외음화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자, 뭐가 자, 조심해야 될 거. 자, 이런 경우 볼게요. 자, 잔디를 디디다. 자, 뭐 제가 자주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자, 잔디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국외음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단 말이죠.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안 일어납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단어에서는 단어가 하나일 때 한 단어 안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외음화라는 것이. 그럼 해돋이도 한 단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란 거죠. 해돋이는 이걸 우리가 나누면요. 해가 돋다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돋이라는 것은 돋다라는 단어인데 요 이가 붙어가지고 품사 자체가 아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품사 바꾼 애들은 다 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이 자체가 하나의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에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형식 형태 한 단어 안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뒤에도 뭐 예문도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봐봐. 콧이불이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티귿 나오고 이 나왔으니까 그럼 콧이불로 발음하는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배우게 되겠지만 이 아이의 최종 발음은 콧니불입니다. 콧니불.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실질 형태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실질 형태소가 뭐냐면 뜻이 있는 거야. 뜻이 있는 거. 조사, 어미, 접사는 그냥 이만 가지고는 뜻이 없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다 접사고 형식 형태소에 해당되고 이런 애들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는 이런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하지 누가 호치불이라고 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발음이 혼니불이냐 뭐 혼니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서술형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선수령 대비해서는 왜 발음이 이런 식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하나 더. 이 국외음화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현상.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동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총 몇 가지가 동화가 되어야 되냐면 2번, 3번, 4번이 다 동화 현상입니다. 다음 중 동화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어설프게 자음 동화만 알고 이 비음화 유음화만 동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국외음화도 동화란 말이에요. 국외음화도 동화야. 아니 근데 아까 그 비음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화되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얘는 어떻게 동화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봐봐. 아까 여러분들 앞에 그 자음표를 잠깐 보세요. 그 자음표를 보시면 자, 우리가 국외음화가 나와주고 있는 게 지금 잇몸 소리 부분입니다. 디귿과 디귿이죠. 네, 디귿과 디귿이고 그리고 센 입천장. 이 센 입천장을 우리가 경국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국외음 쪽에서 이제 발음이 나게 되는데 디귿과 디귿이 지읒 치읒으로 지금 바뀌었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 이아이란 말이야. 이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센 입천장 소리 밑에다가 이 발음을 하나 짝대기 이, 센 입천장 밑에다가 이 얘네들 하나 딱 표시해도 이 발음을. 자, 무슨 말이냐? 디귿과 디귿이 있는데 요 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 있는 치읓과 치읓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얘네들이 이 아이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치읓과 치읓으로 바뀌게 됩니다. 질문: 얘는 그렇다면 좋은 위치 동화입니까? 좋은 방법 동화입니까? 동일한 선상에 있는 얘를 바뀌잖아요. 영향을 주는 애가 여기 있다고. 여기에.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된다고. 좋은 위치. 아시죠? 국외음화는 그래서 좋은 위치가 동화가 되는데 이 보다시피 표 자체가 자음표 따로 모음표 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게 그냥 동화인갑다 하고 그래 넘어가. 왜 동화인지를 알아야지. 이 발음이 보시다시피 센 입천장 소리 이쪽 라인에서 이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 있는 아이로 바뀐다는 거죠. 동일한 선상에 있으니까 국외음화는 그렇다면 좋은 위치에 동화가 된다. 좋은 위치에. 그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 그냥 동화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동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뒤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쭉 풀어보시면요 어디 쪽에 위치냐 방법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을 확실하게 알아놓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다음 교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체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바로 경흠 된소리 대기라고 하죠.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데 이 된소리 대기를 우리가 다르게 경음화라고 합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가 프린트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경음화와 관련되는 공식도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2개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된다. 2개는 이건 확실히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하입니다. 자, 기읍, 디귿, 비읍이 자,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치읓을 만났을 때 자,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뀐다. 자, 아니 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기역, 디귿, 비읍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죠? 기역, 디귿, 비읍은 계속 나와주고 있어. 그러면 뒤에 건 어떻게 외우느냐라고 했을 때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밖에 없어요. 된소리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뀐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발음이 먹다지. 왜? 보시다시피 기역과 디귿이 만났는데 기역이 디귿에 영향을 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국수도 마찬가지죠. 발음하니까 국수가 되더라. 그죠? 기역이 시옷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좋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자, 어간 끝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 역시나 된소리로 바뀌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머리를 감다라는 단어. 자, 감다라는 단어 봅시다. 어간 끝소리가 미음이네. 그죠? 어간 끝소리가 미음이니까 발음하니까 감다가 나오는 거죠. 감다. 자,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된소리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예문 한 번 더 알고 갈게요. 자, 제가 어떤 예문을 잘 들어줬냐면 이런 예문 들어줬죠. 신발을 신기다냐 신기다냐. 신발을 신기다냐 신기다냐. 자, 보시다시피 어간이 니은이네. 오케이, 그러면 발음은 신기다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어간입니까? 활용할 때 안 바뀌는 게 어간이죠. 그죠? 그러면 얘의 어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신기까지죠. 그죠? 신발을 신기다, 신기고, 신기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발음이 신기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봐봐. 어간이 나오면 뒤에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죠? 어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야 된다? 어미가 돼야 된다고. 어미. 오케이? 근데 요 기 같은 경우는 어미가 아니야. 얘는 참고로 접사입니다. 아마 그 문제 풀다 보면 사동피동에서 이시리기 우구추막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는 접사이기 때문에 요 어미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요소들이 다 합쳐져야 됩니다. 다 합쳐져야 되니까 용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나는 접사를 모르는데 접사를 모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단 말이죠. 의문 받으니까 의문만 알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되는 용어들이 계속 막 뭐가 나온단 말이야. 학교 수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접사가 뭔지 사실은 접사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학교에서 그럼 1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주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자, 아주 간단하게 따라 그럼 요걸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어감 끝소리가 니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된소리 규칙 첫 번째가 적용이 아니지 두 번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라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뭐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엄마가 아기를 안다 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안다 하고 나는 너를 안다 하고 자 표기 자체는 다 안다로 되어 있지만 얘는 된소리를 하고 얘는 안다 여기서 노의 개념이겠죠. 얘는 허브의 개념이 되겠고 자 이런 개념일 때 얘는 된소리를 하는데 얘는 된소리를 안 나더라. 얘는 된소리 규칙이 적용되는데 왜 얘는 왜 안 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 아이는 기본형이 뭐기 때문에 알다기 때문에 즉 얘는 지금 알다의 어간은 알이야. 알. 그럼 이 얘는 뭐죠? 알다, 알고, 안. 뭐가 됩니까? 안다는 니은 요거는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 그러니까 얘는 어간 끝소리가 니은으로 끝나는 케이스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요 니은은 시제를 나타내주는 뭐 선어말 어미로서 니은이 쓰이고 있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선어말 어미 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안다라는 단어, 나는 너를 안다 해서 안다라는 단어는 원래 알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이다. 그래서 어간 니은 미음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서 제일 기본되는 게 교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현상 하나짜리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짜리는 절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 3개가 막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다 될 건데 교체가 제일 기본입니다. 교체가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이 교체 부분들을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교체였습니다. 교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탈락이거든요. 탈락. 자, 이 탈락 부분들을 보시면 탈락도 자, 이 탈락을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음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모음 탈락입니다.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지금 일단 우리가 자음 탈락부터 볼 건데요. 자,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이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말해요. 이제 군이라는 것이 이제 무리죠, 무리. 자음의 무리로 있는 아이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2가지 발음을 동시에 못 하거든요. 리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2가지를 발음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죠. 단순화시키다, 빼버린다는 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몇 가지 발음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했습니다. 자, 리을 기역 발음입니다. 리을 기역 발음. 자, 리을 기역 발음은 제가 2가지 경우로 이야기를 해줬죠. 자, 명사인 경우에 얘는 뭘로 발음해라? 기역으로 발음해라. 그리고 용언인 경우에는 뭘로 발음하라고 했습니까? 용언인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다시 나누었죠. 뭘로?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느냐, 아니면 나머지 기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서 받침이 달라졌습니다. 기역으로 오면 얘는 뭘로 발음해라? 리을로 발음했고 나머지는 기역으로 발음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단어들 자, 고와 다가 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역이었으니까 발음하면 뭐가 된다? 리을로 발음해서 말꼬가 되는 것이고 다가 오면 뭐가 된다? 막다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 케이스에 해당되니까. 자, 요거 주의하라 했죠? 요 부분들. 요거 어떤 부분에서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순서 주의하라고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하고 된소리 됐다 하면 틀린다는 거죠. 왜? 자음군 단순화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지금 뭐가 탈락합니까? 이 기억이 지금 빠졌는데 지금. 그러면 말고인데 아까 우리가 된소리 규칙에서 봤지만 말고가 될 수 있는 과정은 없더라는 거죠. 그죠? 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를 따진다면 된소리 되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단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순서가 필요한 단어가 있고 사실 뭐 필요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이 된소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된소리를 먼저 시켜주시는 것도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리을 비읍 발음입니다. 자, 리을 비읍은 기본적으로 리을로 발음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뭐가 있냐? 자, 이런 단어들. 자, 여기 하면 발음하면 뭐가 되죠? 넓다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겠죠. 역시나 왜 따로 발음 나는지 아시겠죠? 왜? 비읍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야? 이거 된소리 대기 그 1번 규칙 된소리 대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돼줘야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 시켜버리면 된소리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순서 주의하시고 자, 요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 발음하면 덜로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가 있다? 자, 예외가 있었다. 예외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비읍으로 발음해줘야 되겠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얘네들하고 그리고 얘네들. 자, 얘네들이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발 좀 밟지 마. 잘못된 발음이죠. 자, 얘는 밟다가 되는 거겠죠. 밟다. 자, 밟다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넙줍니다. 된소리 왜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넙죽하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둥글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 세 번째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걸 하나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뭘 보고 갈 거냐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받침이 있을 때 어떤 받침이 있을 때 뒤에 뭐가 올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가 올 때와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자, 어떻게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아까 형식 형태소는 뭐랬죠? 조사음이 적살했죠? 자, 이런 경우는 이 받침을 그대로 올린다. 자, 이런 걸 뭐라 했습니까? 연음이 되죠, 연음. 자, 조심하셔야 될 거.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닙니다. 왜? 변동된 게 없잖아. 그죠? 변동된 게 없으니까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자,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 받침을 뭘로? 자, 대표음으로 바꿔라. 대표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연음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었죠? 자, 숲 다음에 에 하고 위를 들었었죠. 위에. 자, 에는 조사잖아.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니까 얘는 연음시키면 돼. 그럼 발음하면 숲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 뜻이 있잖아. 그럼 앞에 대표음으로 바꾸래. 그러면 피읍의 대표음 뭐죠? 비읍이 되겠죠? 그러면 요 비읍을 올리면 돼. 그러면 숲 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분으로 갈게요. 세 번째 쪽 갈게요. 자,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자, 시옷으로 끝나는 겹받침을 보겠습니다. 시옷으로 끝나는 겹받침. 자, 시옷으로 끝나는 겹받침 다음에 요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다라고 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면 당연히 연음시키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자, 시옷으로 끝나는 겹받침 우리가 종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비읍 시옷 또는 기역 시옷 또는 리을 시옷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옷으로 끝나는 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각, 목, 그리고 외골. 다음에 의로가 결합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런 것도 학교에서 했잖아, 그죠? 요거 발음하면 뭡니까? 닭이가 아니라 요게 올라가는 거니까 달기 이렇게 발음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그대로 시옷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밥스로, 목스로 발음 자체도 이미 이상하죠? 자,
요 경우만 이 시옷이 일로 갈 때 뭘로 가느냐? 된소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연음이 된다는 거죠. 요 경우만. 그럼 얘는 자음군 단순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빠진 게 없잖아. 하나가 탈락해야 되는데 얘는 탈락한 게 아니라고. 그럼 얘는 무슨 현상으로 봐야 돼? 얘는 교체 현상으로 봐줘야 되죠. 교체 현상으로. 아시겠죠? 자, 그냥 일반적인 모음 형태의 형식 형태에서 봤을 때는 연음이 되니까 얘는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겹받침이 왔을 때, 그냥 겹받침 왔으니까 뭐 아무 때나 무조건 다 탈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을 때 이 시옷으로 끝난 요 케이스만 그렇습니다. 요 케이스만 얘가 된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 아니라 교체에 해당된다. 자, 요게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1, 2, 3이 됐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 자, 이 리을 탈락을 보는데 이제 자음군 단순화 1번, 리을 탈락 2번 이렇게 할게요. 자, 리을 탈락은 뭐냐면, 자, 리을 탈락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리을이 탈락하기 위해서는 끝소리야. 끝소리가 탈락이 돼. 끝소리 리을이 탈락입니다. 끝소리 리을. 자, 무슨 말이냐? 닭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발음하니까 뭐야? 닭. 리을 빠졌네. 리을 탈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끝소리가 리을이 아니잖아. 그죠? 무조건 끝소리 리을이 탈락해야 됩니다. 끝소리 리을. 그 다음 하나 더. 이 리을 탈락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발음과 표기가 리을 탈락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두 가지 예를 볼게요. 자, 먼저 따님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딸과 님이 결합했죠. 딸과 님이. 자, 그런데 따님이 됐어. 리을 탈락이죠. 리을 탈락. 자, 그 다음에 울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울다를 활용하니까 울다, 울고, 우니. 자, 리을 탈락이죠. 탈락 자체에 리을이 탈락한 부분들이 전부 다 표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탈락이 표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세 번째 나와주고 있는 이 히읗 탈락과 같이 연관시켜야 됩니다. 히읗 탈락의 그럼 핵심은 뭐냐? 히읗 탈락의 핵심은 반드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히읗 탈락하시면 안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 더. 얘는 표기와 이 히읗 탈락은 발음상에서 나타나. 그래서 발음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발음과 표기가 같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좋아. 우리 좋아라고 적잖아. 좋아.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가 뭡니까? 어미라고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으니까 이 히읗이 탈락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히읗 탈락은 어떤 표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탈락했지만 표기에 반영 안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케이스지. 자, 이거 봐봐. 않는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 아는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봐봐. 자, 요 아이들의 발음은 뭐고 어떤 현상이냐 이거죠. 요 아이들의 발음과 현상들. 가이드 되게.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나만. 자,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얘는 발음이 뭐야? 똑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똑같이 지금 히읗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히읗이 빠지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자음군 단순하냐면 자음 세 개를 우리가 연속으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자음 세 개를 연속으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히읗을 탈락시킨다고. 얘는 발음하게 되면 뭡니까? 않는이야. 않는이고 얘는 무슨 현상이냐라고 하면 자음군 단순화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형식 형태에서 왔으니까 이 히읗이 탈락했다고. 근데 얘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되겠죠? 얘는 돼서 그러면 얘는 아는이 되겠죠. 아는. 자, 얘는 무슨 현상이다? 얘는 히읗 탈락 현상이다. 오케이? 그죠? 자,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요까지가
자음 탈락입니다. 그죠? 일단 미지는 하고 가니까 문제 좀 가보고. 목 아파요. 제가 그 알려드린 것만 다 알면 제가 100% 정답하는데 수능 문제고 뭐고 다 맞춥니다. 지금 요것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걸 이제 배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느 상황에서 이걸 적용시키는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많이 풀어보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모음 탈락 쪽으로 가볼게요. 자음 탈락 말고 모음 탈락. 빡세죠. 빡세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이걸 들을 수 있다는 복 받은 거야. 자, 모음 탈락 갑니다. 모음 탈락은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자, 뭐가 있는가? 탈락이 있습니다. 탈락. 자, 탈락은 아무 때나 가 탈락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얘도 뭐가 돼야 되냐? 끝소리입니다. 어간 끝소리. 이 끝소리에 나와 있는 가 탈락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써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편지를 써라. 이 써라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죠? 편지를 쓰다에서 나오겠죠. 자, 쓰다에서 뭐가 결합했어? 어라가 결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쓰어라가 되는데 뭐가 탈락했죠? 가 탈락했죠. 그래서 써라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잠깐 볼게. 자, 이번에 이거 보자. 자, 문을 잠궈라라는 단어를 봅시다. 문을 잠궈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빨리 문 잠궈라고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죠. 왜 틀렸냐 이거죠. 왜 틀렸을까? 잘못된 표기에 해당되는데, 잠궈라는 기본형이 뭐죠? 잠그다가 아닙니다. 기본형은 뭡니까? 잠그다죠. 잠그다에다가, 잠그다에서 어간이 잠그야 뭐뭐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라가 결합되는 거죠. 아라.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잠가라가 되는 거죠. 잠가라.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탈락이 되겠죠. 이것이 탈락. 네, 그래서 아마 그 잠궈라 또는 뭐 담궈라, 김치를 담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표기와 관련되는 것도 아마 뭐 보기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동음 탈락입니다. 동음 탈락. 자, 이 동음 탈락이라는 것은 같은 음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모음의 같은 음.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예문을 잠깐 볼게요. 자, 같다라는 단어를 봅시다. 자, 같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죠? 가다에서 나오겠죠. 기본형이 가다인데, 그리고 뭐가 돼? 가, 아, 그리고 다가 되는 겁니다. 가, 아따. 그죠? 그러면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동음이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 이게 동음 탈락입니다. 섰다도 마찬가지겠죠? 서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자, 이번에 하여튼 시험 문제를 봤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1, 2, 3, 4, 5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어문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런 식의 보기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문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것 했는데, 자, 한 3번 보기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가. 자, 빨리 집에 가. 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문의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가 부분에서는 어문의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준영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고? 없는 것 같다고?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눈치로 얘기해. 있으니까 저렇게. 집에 가라고. 오이 미친. 그죠? 맞습니다. 이 뭐냐면 예제예요. 자, 이게 가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가다에서 나왔죠. 그러면 가가 어간이 되고 다가 어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간만 있는 글자는 없다는 거죠. 간만 있는 글자는 절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다?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어미가 있는데 동음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아가 되는데 동음이라서 탈락해서 표기상에서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 말에서는 동음 탈락과 관련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탈락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 동음 탈락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들어야지 알지 아니면 모른단 말이야. 자, 탈락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많이는 못 쉬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그다음에 뒤에 첨가하고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